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경자입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USD로 제재가 있을 것이다, 생산을 하지 말라는 이슈가 퍼지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큰 충격을 주었고요. 실제로 바이낸스 USD도 시총이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좀 안 좋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창펑자우의 대응은 사실상 좀 진정시키는 분위기, 약간 창펑이 좀 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현재는 이 패깅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편이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반복하냐? 또 어제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USD도 바이낸스 USD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재를 SEC가 할 것이다 라는 퍼드나 찌라시가 돌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화되지 않은 이슈들, 그리고 믿을만한 언론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슈들은 우리가 파악은하되 걸러들으는 게 맞습니다. 국내 언론 중에서도 하나가 있었죠. 사실 제가 그 뉴스를 가져오려다가 약간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뉴스가 정말 이름도 그냥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이슈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용만 받아들이시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서 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죠. 제가 뉴패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많이 안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거냐면 반등이 안 나오고 어차피 스토캐스틱은 그냥 올라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연속적으로 출현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보통 이런 구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이 아니고 이 이후에 내려가는 구간에서 얼마나 내려갈지가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주말 부근부터 해서는 내려갈 때 이 저가 털리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 올라갈 생각이라면은 매물대 그냥 끈질기게 버티려고 할 거고요. 저가 안 내려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락이 더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 하락분이 저가를 이탈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아마 이번 주말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려갔을 때도 중요한 게, 저는 사실 반등을 보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캐스틱에서 더블 바텀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저가 지켜주고 매물대 버틴 다음에 하락도 많이 안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차트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나스닥은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나스닥을 참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좀 잘 버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내려갈 때만 좀 조심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핵심은 비트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트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최근 장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일단 하락분에 대해서는 잡코인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갔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잡코인의 변동성,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상승세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전하고는 좀 다른 마켓캡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 같은 3천만 달러? 시총이 3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코인이 불과 지난주만 해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상승률 상위를 독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다르죠. 일단 마켓캡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가 좀 변동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코인도 좀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잡코인에서 약간 미들 정도로 장세가 변환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트코인장이 변동됐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비트나 알트를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디에 지금 위치에 있나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중이 많이 있다면은 여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이 있다면 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도미넌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 차트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려갈 건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려간다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알트코인이 선방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마이너스는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도미넌스 뿌리면서 알트코인들을 올려주는 거니까. 하지만 올라갈 때가 정말 문제인데, 비트는 하락분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알트가 좀 하락을 많이 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이 정말 떡상을 하고 알트코인은 아주 약간만 올려주는 정도, 딱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이번 주에 좀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장 추세만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건 4시간 봉이고요.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는 반등의 기회가 언제 오는지 관찰을 해야 돼요. 일단 60일선 저항은 작용한 것 같고요.
지금의 추세는 약간 중립입니다. 골든 크로스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정배열 상태가 아니니까 약간 중립 상태로 보이고 있고, 저항을 받았으니까 내려가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더 테스트 구간에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때 뚫리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냥 안 뚫린다면 그냥 횡보로 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안 뚫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횡보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갈 때 상황도 한번 볼게요. 아마 내려가게 된다면은 60일선 저항하고 20K 초반대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에서 지지 한번 테스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지지받고 21선 테스트 구간이 생겨나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고요. 제가 고려한 매물대는 사실 지금 매물대예요. 21K 초반대. 근데 50% 구간이 20K 초반대였죠. 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딱 이 정도만 구분해 가시면서 38%, 50% 상승분 대비해서 되돌려 놓는 것, 이렇게만 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 시나리오 다 나가니 나고 틀렸다, 19K 초반대 밟으러 간다, 그리고 충족했다, 상승분 대비해서 62% 되돌려 놓았다, 반복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건지 이런 차트 나오면은 저는 모르겠다, 관점 이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만 주목을 해보시고, 아까 4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듯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한 번쯤은 이 5일선과 21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도 일봉에서 관찰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보는 5일선, 21선, 60일선 관계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하고 4시간 봉만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이 정도면 오늘 장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무료방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도움 받아가실 분들은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